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별도의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TF라는 걸 띄워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을 시킨 건데 이 시점에 이거 만든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검찰 개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아마 배경은 오히려 실제 저런 사건들, 4가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2심까지 정해졌거나 아니면 현재 재판 중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든가 아니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2심 끝났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제 사면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해줬을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대응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단됐습니다만은 임기가 끝나면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 저는 그렇게 3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 TF가 살펴보겠다고 한 4개의 사건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당시 보석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이 다시 법정 구속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어떤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도 조작 기소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활동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자료 요구도 사실은 제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어쨌든 삼권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그 영역을 넘어서 하려고 하면 삼권 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그냥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약자들과 민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 주변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정치를 잘한다라고 중도층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작 기소를 문제 삼으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전반적인 검찰의 불공정성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국민들에게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도 이번 조작 기소 대응 TF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이것도 조작 기소라는 거예요. 그 조작 기소라는 근거로 이 배상윤 회장, 조폭 출신 사업가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삼은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법원에 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어떤 확정적인 어떤 증거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에서의 어떤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국가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가 대법원의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이와 같은 TF는 노림수가 저도 뭐 최봉윤 편집장님 의견과 거의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찰에 공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해라. 나아가 법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노리는 것이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사실 이 사건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건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된 사건을 재심도 아닌 내부적인 어떤 TF를 통해서 흔들려고 한다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인데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네. 이재명 관련해서 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당시 김성태 회장이 대북송금을 하러 간 그 날 그 북한 관계자들과의 어떤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통화했던 내용도 담겨 있었고 또 당시 그 김성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조작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의 배성윤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법원에 나와서 한 얘기도 아니니까 인터뷰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회장이 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고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 상황이었다면 경기도가 어떻게 낄 수 있냐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좀 더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조작이라든지 날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부분이 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TF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KH그룹의 배상문 회장이 지금 관련됐다고 하는데 배상윤이요? 예. 배상윤 회장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알펜시아 리조트 이 입찰 비리 리조트의 실질적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KH 그 그룹만이 이 리조트 인수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강원지사 최문순 씨가 기소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사건, 대법원의 유죄 확정됐다는 사건까지도 뒤흔드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런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꾸리는 건 다소 무리스럽다. 이런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이셨어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 정서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교수가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공적을 뭐 이렇게 이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 정서상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육부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직업윤리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업무하고도, 그러니까 도덕성하고도 직결되지만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역량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국민 정서상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 분들은 또 이렇게 서민과 약자를 생각하는 그 기조가 좀 강하신 분들인데, 이런 약간 갑질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와 어떤 교육자의 행위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을 낳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라서 조금 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 정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내지는 해명이 가능한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후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 표결을 합니다. 근데 장관들은요, 만약에 청문회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돌파할 것도 없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일한 그 방식은 이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야당의 지지층이 그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거든요. 야당 지지층이 단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만한 이슈화가 가능하냐? 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청문회에서 뭐 해명하겠다라는 건 그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1만 주에 대해서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가 신고해야 될 재산을 누락했으면은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에요? 일단 그 관련법 위반 소지가 지금 의혹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모두 다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것인데, 일단 배우자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업체 배우자가 이제 근무를 했던 부분, 이것이 과연 이해 충돌 사안인가 이 부분인데, 후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 얘기로는 국회 사무처가 관련된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 절차를 거치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 논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농지를 1,660평 강원도 평창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 인천에서 의사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서해 끝에서 동해 끝 가까이 있는 평창까지 가서 농사를 지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따를 때는 경자유전 원칙, 한마디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논밭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1998년경부터 그 강원도 평창 봉평면에 있는 그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998년도에 이것을 매매했느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느냐, 이 취득해놓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록 그 농사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것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정말 쉽게 어떻게 보면 정은경 후보자가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권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면 의혹에 대해서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이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인선이 발표된 지 불과 20분 만에 안철수 의원이 돌연 사퇴를 발표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문제 등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이른바 과감한 혁신, 뭐 그 부분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파동, 뭐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사실은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그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무리수를 뒀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의도는 완전히 배제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출당을 시키고 혁신위원회를 출범하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성급한 얘기죠. 혁신위원회가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결론부터 내놓고 그 혁신위원회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아마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거는 뭐 구친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누가 이 일의 순서를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이 진행 절차가 합당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전혀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거기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예. 구성도 전에 저런 식으로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한다라는 식은 그 중진 정치인의 그 어떤 정치 움직임으로 보면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한 이 출당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출당 요구가 뭐 혁신위원장을 받는 전제 조건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혁신위를 꾸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결정적이었느냐, 그 결정적 계기였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날치기 의결, 다시 말해서 혁신위원들을 자신이 좀 이렇게 자신의 의중대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지도부가 그것을 마음대로 날치기 의결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계기라면 저라도 그거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혁신위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지도부의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기 위한 사람들로 만약에 인선을 했다.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날치기 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 지적들 중에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진즉에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추측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예. 본인이 또 어떤 걸 뭘 하다가 뒤로 물러갈 경우에는 또 철수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명확하게 본인으로서는 그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떤 그 혁신위원장을 물러나는 과정에서 속이 굉장히 상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작은 메스를 드는 것이 아니고 큰 칼을 들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큰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이른바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당내 세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깃발을 올렸지만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좌초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 어떤 걱정도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참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